요즘 아침에 눈뜨기 힘드시죠? 여기저기 쑤시고 예전 같지 않은 몸 때문에 한숨부터 나오고요. 아, 나이 드니 어쩔 수 없나 봐. 이런 생각 자주 하실 거예요. 저도 가끔 그런 날이 있답니다. 매일 환자분들을 만나고 집안일을 하고 또 저 자신을 돌보려다 보면 몸이 천근만근일 때가 있어요. 30년 넘게 의사로 살면서 수많은 분들의 건강을 함께 고민해왔지만 정작 제 몸은 돌보지 못했던 때도 있었죠. 나만 힘든가 싶을 때도 있었고요. 하지만 수많은 환자분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깨달은 게 있어요.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는 분들에게는 분명한 비밀이 있다는 걸요. 그게 뭘까요? 비싼 약? 특별한 음식? 어려운 운동? 아니요. 의외로 정말 사소한 곳에 있더라고요. 우리가 평생 무심코 지나쳤던 내 몸 구석구석에 숨겨진 보물 같은 곳들이죠. 오늘 제가 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아, 내 몸에도 이런 곳이 있었구나 싶으실 거예요. 그리고 아주 작은 실천으로도 내일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이런 건강 이야기가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꼭 해주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살짝 눌러주시는 센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럼 제가 30년 넘는 진료 경험으로 발견한 우리 몸의 놀라운 건강 비밀 4가지를 함께 알아볼까요? 1. 내 몸의 뿌리, 발에 주목하세요. 우리 몸을 지탱하는 뿌리, 바로 발입니다. 하루 종일 우리 체중을 견디고 걸어 다니느라 가장 고생하는 부위인데 우리는 너무 무심했죠. 아, 발 좀 아프네 하고는 금방 잊어버려요. 제가 예전에 만났던 70대 박순자 어머님 생각이 나네요. 무릎과 허리가 너무 아파서 지팡이 없이는 걷기도 힘들다며 병원을 찾으셨어요. 진통제 없이는 하루도 못 지낸다고 하셨죠. 선생님, 이젠 정말 끝인 것 같아요. 라며 눈물까지 보이셨어요. 제가 어머님 발을 조심스럽게 살펴봤어요. 발바닥은 딱딱하게 굳어 있고 발가락 사이는 하얗게 일어나 있었죠. 평소 발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여쭤보니 그냥 씻는 게 전부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님, 우리 발에는 무려 7,000개가 넘는 신경이 모여 있어요. 이 신경들은 신체의 모든 장기와 연결되어 있죠. 동양의학에서는 경락이라고 하고 서양의학에서도 이 연결성을 점점 더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려요. 발은 제2의 심장입니다. 발에 있는 근육과 혈관들이 심장이 온몸으로 피를 보내는 걸 돕는다고요. 발만 잘 관리해도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혈압도 안정되고 심지어 잠까지 편안하게 잘 수 있답니다. 그럼 어떻게 발을 관리해야 할까요? 제가 평생 진료하며 깨닫고 환자분들께 권해드리는 발 건강 4단계를 알려드릴게요. 단계 1. 따뜻한 물에 30분간 발 담그기. 잠들기 전 체온보다 조금 따뜻한 40도 정도의 물에 발을 담가보세요. 30분 정도만 투자해도 발의 혈관이 열리면서 온몸의 혈액순환이 확 좋아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물에 소금 한 줌 넣으면 붓기도 더 빨리 빠지고요. 하루 종일 쌓인 피로가 싹 풀리면서 몸이 노곤해지는 느낌? 최고죠. 이걸 꾸준히 하신 환자분 중에 60대 최경의 선생님이 계세요. 10년 넘게 만성 피로와 불면증으로 고생하셨는데 자기 전에 발을 담그기 시작하시고 일주일 만에 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원장님, 이게 뭐라고 그렇게 잠이 잘 오는지 아침이 이렇게 개운할 수가 없어요. 하시는데 제가 다 기뻤답니다. 특히 당뇨나 혈압 있으신 분들에게는 혈액순환 개선에 정말 중요해요. 단계 2. 발바닥 부드럽게 마사지하기. 발바닥에는 우리 몸 장기와 연결된 중요한 지점들이 많아요. 이 부분을 손가락 끝으로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 마사지해 주세요. 특히 발 뒤꿈치와 발가락 아래 볼록한 부분, 여기를 집중적으로요.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침대에서 꼼지락거리면서 5분만 마사지해 보세요. 밤새 굳어있던 몸이 깨어나고 소화 기능도 좋아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아는 80대 김영철 할아버지는 이걸 꾸준히 하셔서 20년 된 변비에서 탈출하셨대요. 아이고, 발만 주물렀을 뿐인데 속이 이렇게 편할 수가. 하시며 웃으셨죠.
단계 3. 발가락 사이까지 꼼꼼히 씻고 완전히 말리기.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에요. 발가락 사이는 습하고 어두워서 세균이 번식하기 딱 좋거든요.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단순히 발 문제로 끝나지 않고 전신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샤워할 때 발가락 사이까지 비누칠 꼼꼼히 하고 부드러운 수건이나 심지어 헤어드라이어 찬 바람으로 완전히 말리는 게 중요해요. 특히 당뇨 있으신 분들은 작은 상처도 위험할 수 있으니 꼭 신경 쓰셔야 합니다. 제가 진료했던 90세 이성순 어머님은 발가락 무좀을 방치했다가 염증이 심해져서 큰일 날 뻔하셨어요. 조금만 더 신경 쓰셨더라면 그런 고생은 안 하셨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컸죠. 단계 4. 보습 크림 바르고 미끄럼 방지 신발 신기. 나이가 들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약해져요. 발 피부도 마찬가지죠. 목욕 후에 바디 로션이나 발 전용 크림을 꼼꼼히 발라주세요. 촉촉한 발은 상처도 덜 나고 건강해 보인답니다. 그리고 집안에서도 꼭 미끄럼 방지 슬리퍼를 신으세요. 나이가 들면 작은 낙상 사고가 큰 부상으로 이어지기 쉬워요. 미리미리 안전을 챙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숨겨진 쓰레기통, 겨드랑이 관리. 다음은 겨드랑이입니다. 여기를 숨겨진 쓰레기통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왜냐하면 겨드랑이에는 우리 몸의 노폐물을 처리하는 중요한 림프절이 많이 모여 있기 때문이죠. 림프 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노폐물이 쌓이고 면역력도 떨어질 수 있어요. 샤워할 때나 자기 전에 겨드랑이 부분을 손가락 끝으로 부드럽게 꾹꾹 눌러주거나 원을 그리듯 마사지해 주세요.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 림프액이 흐르는 길을 따라 부드럽게 쓸어주는 느낌으로요. 이 간단한 마사지가 어깨 결림이나 팔저림 같은 증상 완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오래 앉아 일하거나 스마트폰을 오래 보는 분들은 어깨와 목이 많이 굳어 있잖아요. 겨드랑이 림프 마사지가 뭉친 근육을 푸는데도 은근히 효과가 있답니다. 무릎 건강의 열쇠, 허벅지 안쪽 근육. 세 번째는 허벅지 안쪽입니다. 이게 건강이랑 무슨 상관이야? 하실 수도 있지만 여기가 정말 중요해요. 허벅지 근육은 우리 몸의 가장 큰 근육 중 하나인데 특히 안쪽 근육이 약해지면 무릎에 부담이 많이 가서 통증을 유발하고 관절염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허벅지 안쪽 근육을 강화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앉아서 두 발바닥을 마주대고 무릎을 바깥쪽으로 벌리는 스트레칭이에요. 아니면 의자에 앉아 무릎 사이에 쿠션이나 책을 끼고 꾹 누르는 동작도 좋아요. 제가 진료하는 70대 김민준 선생님은 퇴행성 관절염으로 계단을 오르내리는 걸 힘들어하셨어요. 매일 허벅지 안쪽 근육 강화 운동을 5분씩 하시라고 권해드렸죠. 처음엔 시큰둥하셨는데 2달 후 진료실에 오셔서 활짝 웃으시더라고요. 원장님, 이게 진짜 효과가 있네요. 계단 오를 때 무릎 시큰거리는 게 훨씬 줄었어요. 하시는데 운동의 힘을 다시 한번 느꼈죠. 식사 후 TV 보실 때나 잠깐 앉아 계실 때 잊지 말고 5분씩만 투자해 보세요. 무릎이 훨씬 편안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전신 순환의 중심, 등과 두피. 마지막 네 번째는 등과 두피입니다. 등에는 우리 몸의 중요한 경락과 혈자리가 많이 지나가요. 등을 부드럽게 자극해주면 전신의 기혈 순환이 좋아지고 피로 해소와 면역력 증진에도 도움이 됩니다. 샤워할 때 등 브러쉬나 타월로 등을 시원하게 문질러 주세요. 아니면 가족에게 등 마사지를 부탁하는 것도 좋겠죠? 등을 시원하게 풀어주면 어깨와 목의 긴장도 풀리고 잠도 더 잘 올 거예요. 그리고 두피. 우리는 얼굴 피부에는 신경을 많이 쓰면서 두피는 소홀하기 쉬워요. 두피는 수많은 신경과 모세혈관이 모여 있는 곳이라 두피 마사지만 잘해줘도 머리끝까지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눈의 피로도 풀린답니다. 샴푸할 때 손가락 끝 지문 부분을 이용해서 두피 전체를 꾹꾹 누르면서 마사지해주세요. 정수리 부분은 탈모와도 관련이 있다고 하니 더 신경 써주시고요. 꾸준히 하면 머리도 맑아지고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된답니다. 마지막 조언, 작은 습관이 만드는 큰 변화. 여러분, 제가 오늘 알려드린 4가지 부위 관리법 어떠셨나요? 발, 겨드랑이, 허벅지 안쪽, 그리고 등과 두피. 매일 5분, 아니 총 15분 정도만 투자해도 충분합니다. 혹시 나는 너무 늦었어 하고 포기하려 하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60대, 70대, 심지어 80대 환자분들이 이 작은 습관으로 건강을 되찾는 걸 수없이 봐왔습니다. 75세 되신 박성호 할아버지는 이 관리법을 시작하시고 1년 만에 혈압약 용량을 줄이셨어요. 늘 피곤해하시던 모습도 사라지고 활력이 넘치시죠. 오, 원장님, 젊었을 때도 이렇게 개운하지 않았는데, 늦게라도 이걸 시작해서 정말 다행이에요. 하시는데 제가 다 뿌듯하더라고요. 88세 김미자 어머님은 허벅지 운동과 발 마사지를 꾸준히 하셔서 15년 만에 지팡이 없이 혼자 외출에 성공하셨어요. 우리 손주 손잡고 공원 산책하는 게 소원이었는데 꿈이 이뤄졌어요. 하시며 우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이분들처럼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하는 거예요. 매일 조금씩 할 수 있는 만큼만 시작해 보세요.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게 어렵다면 이미 매일 하고 있는 일과 연결해 보세요. 아침에 커피 마실 때 발 마사지, TV 뉴스 볼 때 허벅지 운동, 샤워할 때 등과 두피 마사지, 잠들기 전 겨드랑이 마사지. 이렇게 루틴에 끼워 넣으면 잊지 않고 할 수 있어요. 기억하세요. 작은 변화가 놀라운 기적을 만듭니다. 여러분의 몸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강하고 회복력이 뛰어나답니다. 단지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죠.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내일을 제가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주변 분들에게도 많이 알려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나이 들어도 뇌 건강을 지키는 쉽고 재미있는 방법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거예요. 기대해 주세요. 지금까지 가정의학 전문의 오경이였습니다. 건강하세요.